10월을 앞두고 벌써 가을 느낌이 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이제 2020년도도 한 2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은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가 좀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 하죠. 연인과 함께 또 가족과 함께 따뜻한 그리고 마음 편안한 연말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연말을 따뜻하게 그리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보내시려면 그만한 포트폴리오 미국 주식들이 몇 개 있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연말과 연시를 잘 지낼 따뜻하게 보내게 해줄 미국 주식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변동이 심한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시장이든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이 정말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특별한 나만의 전략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주식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터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장세에서도 살아남는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3가지 서바이벌 스트래터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현지에서 알려드리는 미국 주식 부동산의 핵심 노바입니다. 지난 9월 10일 날 우리 채널 커뮤니티 탭으로 니콜라에 관한 힌들버그 리포트를 속보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구독자들에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멘션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정말 잘 아시다시피 트레버 밀턴의 사임으로 말 그대로 회사 주식이 아작이 났습니다. 회사도 쑥대밭이 났겠죠, 지금. 이날도 제가 소식을 그 밀턴의 트위터를 보고서 새벽에 자다 말고 커뮤니티 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구독자님이 또 하루는 나눅스 관련해서도 한 3주 전인가요?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이거 내일부터 꼬꾸라질 것 같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주식인데 차트만 보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날부터 바로 또 그것도 아작이 나버리더군요. 많은 분들이 나도 채널을 구독하고 알람해 놨는데 그동안 놓친 소식이 너무 많다 하시면서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구독도 하시고 알람도 하셨고 알람도 올로 이렇게 다 해 놓으셨는데 모두로 유튜브 앱에 가셔서요, 원래 또 거기에 세팅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셔서 모든 채널 활동 알림을 켜 주셔야만 구독된 그 어떤 소식들이 이렇게 바뀌거나 이랬을 때 바로바로 알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이 얼럿도 제가 전해드리고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매일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람 설정하시면 커뮤니티 탭으로 속보를 바로바로 받으실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연말까지 2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고요. 이제 내년 초엔 4분기의 실적들이 발표되겠죠. 정보가 넘쳐 흐를 겁니다. 지금부터 연말을 넘어 연초까지 시장의 변동이 심한 흐름이 펼쳐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이런 파도와 눈보라를 뚫고 항해를 멋지게 해낼 몇 가지 미국 주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를 예상해 보면요, 갑자기 출현할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그리고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2020년에 남은 기간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심한 굴곡을 가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위험한 변동 장세에서 흐름을 이해하고 탐색한다면 몇 개의 괜찮은 미국 주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소비자나 생산자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는 셀러들 모든 기업들의 행동에 어떤 강력한 영향을 지금 코로나가 끼치고 있죠. 이런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유통을 담당하는 모든 기업들은 아마존과 함께 비즈니스 거래를 영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죠.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미디어, 디지털 광고, AI 음성 서비스까지
모든 소비 주체와 생산 주체는 어떤 식으로든 이 회사의 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는 최적의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단연간에 눈에 띄는 연말 매출의 성장성을 우리는 매년 봐왔고요. 그리고 이번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를 거치는 대목에서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폭발적인 현금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존과 더불어서 살펴볼 회사는요, UPS가 있습니다. 그리고 FedEx 같은 회사도 있고요. 아마 이 회사들도 아주 좋은 실적을 이 연말에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덕분이죠. 팬데믹 시대는 회사를 비롯한 모든 조직에게 언택트 시대로의 진입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경영 시스템을 바꾸고 커스터머를 대하는 어떤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죠. 이런 와중에 서비스나우라는 회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비스나우는요,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회사로서 IT를 기반으로 한 모든 플랫폼, 소프트웨어, 워크플로어 등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종의 여러 다양한 분야의 크고 작은 회사에서 필요한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메인테넌스 해주는 그런 토탈 케어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산타클라라에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갔었을 때 작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습니다. 밸런스 시트를 제가 찾아봤는데 매우 아름다운 매출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가 상당히 잘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쿼터별 레비뉴가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디지털 혁신이 모든 조직에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분명 큰 성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다른 수혜주로는 게임 섹터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진 마당에 지금 모두 다 집에 갇혀 있죠. 이런 와중에도 사람들은요, 자신의 시간을 허비할 무언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 많은 대상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영화도 있고요, 넷플릭스 같은. 그렇지만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여러 게임 관련 업체가 있지만요, 비교적 연말에 많이 소비될 업체로 저는 EA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요, 스포츠 경기에 사람들이 많이 목말라 있고요. 또 연말 연시에는 가족과 함께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이 조금 좋은 게임이어야 돼요. 좋은 게임. 스포츠 라이센싱 게임이 이럴 땐 최고죠. 폭력적이지 않고요. 아이들도 즐길 수 있고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이 그나마 여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말 연시에 선물을 또 주고받죠. 이럴 때도 EA가 많이 좋은 그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 게임을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강력한 성능의 그래픽카드가 필요합니다. 최근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콘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리고 집안에서 사용할 고급 사양의 컴퓨터를 구매하는 그 소비 패턴이 늘고 있죠. 그때 그래픽카드의 고성능화가 상당한 고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AI 기술이나요,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컨텐츠의 만남이 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우리 채널 필수 주식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역시 커뮤니티 탭으로 제가 일요일날 보내드렸었잖아요. ARM 인수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날 밤 장외시장에서 사신 분들 상당히 월요일날 기뻐하시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앞으로 더 강력해질 엔비디아 올타임 하이를 계속 갱신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연말에는 궂은 날씨가 미국의 오래된 집들을 좀 망가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문제가 생겨서요,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거나 그런 일도 있죠. 지붕에 문제가 생겨서 또 수리를 해야 한다거나, 사람들이 집에 이제 많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집에서요. 그래서 수리하고픈 욕망도, 욕구도 솟구치기 마련입니다.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장비도 많고요, 차고에 보면.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돌아온다고 하니까 여기저기 고쳐야 되고 새로 칠하고 또 멋지게 데코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아지죠. 최근에 건축자재의 가격 상승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목재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상당히 많이 올라서 130%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뉴스를 보니까 상황이 아주 가관입니다. 목재에 대한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팬데믹 초창기의 그 마스크 사재기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목재 가격이요 3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3배. 와, 대단하죠. 목재 수입 좀 해야겠는데요. 같이 사업하실 분 있으시면 연락 좀 주십시오. 이 정도면 건축계 비트코인이 아닌가요? 3배. 엄청납니다. 우리 채널의 영상 100만 달러짜리 1급 비밀 제가 말씀드렸죠.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티커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홈 임프루먼이 있었습니다. 건축자재 섹터에 속하는 EXP나 HD나 LOW, 로이스 같은 안정적인 것들인데요. 계속 주가가 상방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신규 주택 착공의 바람이 앞으로 향후에 한 1년 정도는 더 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자, 이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좋은 주식들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그전부터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리뷰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리뷰하면서요, 겨울을 준비하셔야 되죠. 겨울이 시작도 되기 전에 나무들은요, 낙엽을 떠나보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트림해야 할 시간입니다. 길고 추운 겨울을 생존할 서바이벌 스트래터지,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은요 아주 특이했습니다. 매년 여름은 주식 투자 시즌이 아니죠. 상당히 빠지고 쿨링오프 되는 시즌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한 시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경우 여름은요 베케이션 시즌이라 많은 기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요 개인 투자자들도 여름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불안한 주식들을 많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름을 즐기려는 베케이션 모드로 바꾸죠. 그래서 여름 랠리는요, 우리 이번에는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런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특히나 기술주에 대한 많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여름에 갑자기 몰린 것 같습니다. 기존 투자자들도 자금을 더 투입했고요. 그런 현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나타난 안 좋은 조짐은 이내 9월 초부터 많은 투자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할지 3가지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주 혹은 기술주라고 불리는 그 메가캡들 있잖아요. 그 메가캡들이 9월 2일을 기점으로 평균 12%가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애플 같은 경우는 20% 이상 빠졌죠. 많은 사람들이요 기술주 거품이다 이런 말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거품은 터져야 거품이죠, 의미 없는 논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왔습니다. 마치 이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뱃살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나와서 친구나 와이프가 살 좀 빼라고 합니다. 그 뱃살이 나온 사람이 말하길, 이건 말이지 내 몸이 아니야, 그냥 fat이라고 fat, 뱃살일 뿐이라고, 그냥 지방 덩어리라고, 내 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주가는요 거품이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주가에는요 거품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뱃살 없는 사람 없는 것처럼요, 그리고 거품 없는 맥주가 없는 것처럼 그 거품은요 맥주 일부가 아니라 어쩌면 맥주 맛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맥주와 관련된 공부를 좀 해보시면요, 맥주 마실 때 거품을 제거하는 분들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마치 와인에서 향기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맥주의 맛을 거품이 보장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거품이 그 탄산의 탄도나 맛의 산도, 향기의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 9월 초 다우와 나스닥의 하락을 보면서 제가 더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모든 주식에 적용이 되진 않겠지만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거품이 많은 주식이 없는 주식보다 하락하는 폭도 적었다라는 거죠. 즉 추운 겨울이 와도요 그 식량이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아주 추운 상태가 오면 그 배가 불룩 나온 지방이 많은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확률,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로 아이들과 보통 여자들이 더 많은 지방을 남자들보다 갖고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재난이 일어나도 아이들과 여자들이 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죠. 그러므로 저는요 거머리 전략을 제안합니다. 9월은 모든 투자자가 힘들었습니다. 많은 언론 매체가 기술주의 폭락을 기사화했지만 모든 다우 지수의 주식들도 힘들었습니다.
기술주가 그동안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게 된 거죠. 무엇이든 투자를 하면요, 기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힘든 날이 있죠. 기술주가 여전히 매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투자자를 신속하게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는 겁니다. 장기 투자의 힘은요, 주가의 기복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사고 팔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장기 투자의 힘은 그 상대가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는 회사라면 얼마나 오래 누가 거머리처럼 매달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 빨아 먹을 게 확실한 대상이다 라고 생각되시면요, 그리고 거머리가 될 자신이 있다면 지금 착 달라붙으십시오. 여기 글씨 보이시나요? FOMO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FOMO는요,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뜻입니다. 남들 다 가졌는데 나는 가지지 못해서 생기는 공포나 불안증을 얘기하죠. 놓치거나 제외된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3월부터 8월까지 그런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테슬라 사고 싶은데 지금 너무 높아서 내가 살 수가 없고, 남들 다 샀는데 나는 배가 아프고 이렇습니다. 이런 댓글도 많았는데, 하지만 지금 어떻죠? 다른 종류의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죠.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포머를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공포로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더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죠. 그럴 수 있습니다. 더 하락할지도 모르죠. 우리 채널 필수 주식 그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요, 매도 전이나 매도 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즉, 기본을 지킨다면 훨씬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포머를 느꼈다는 건 이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공포로 다시 바꿔치기를 한다? 우리가 걱정이라는 그 메모리를요, 계속 머릿속에 부팅시켜 놓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리소스를 몰입하는 뭔가 잘못된 컴퓨터가 아닌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걱정만 하고요 사는 사람은요, 네거티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혹시 자기 자신 그런 사람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two digit,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은요,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레어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번 팬데믹이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구독자분에서 이런 좋은 말씀을 인용해 주신 분이 있더군요. 보시죠. 투자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불안한 사람들의 돈이 이동하는 과정. 불안과 공포는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불안과 공포라는 것은 어떤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인지한 인간의 감정이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그런데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벌어지면요, 불안과 공포의 감정 회로가 아니라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패닉 상태를 보이고 맙니다. 훈련이 안 돼서 그렇죠.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진 상태가 아니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반응이라는 감정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의 할아버지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and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 다른 사람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는 탐욕스러워져라. 우리 노바님들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이십니까? 9월의 하락폭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출현으로 기업과 소비자는 락다운으로 인해 더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하고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거의 모든 기업과 일반 소비자는 이런 변화를 강제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죠. 이런 변화가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한 지점의 증인으로서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후에 미래에서 내가 지금의 시점을 보고 있다.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2030년에서 2020년으로 시간여행을 통해 이곳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분석하고 판단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차트가 아니라 주가가 아니라 내러티브에 집중하십시오. 전체적인 드라마의 기승전결에서 지금쯤 어디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의 찰나에 서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팬데믹도 언젠간 끝나겠죠. 그리고 우리는 타임 트래블러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더블링 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죠. 모든 것을 초 단위로 생각지 말고 거시적인 용량으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투자한 주식의 주가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차트를 보지 마십시오. 회사 자체의 서사와 스토리와 내러티브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투자한 회사는 이 시기에 슈퍼히어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망가지는 회사가 될 것인가? 미래에서 온 당신은 긴 안목으로 보고 오랫동안 갈 길을 생각해보고 모두가 설득당할 만한 스토리를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 있고 확실한 대상에 투자하고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일희일비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측은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다 높은 차원에서 온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최근에 기술은 더욱더 가속화하면서 발전할 것입니다. 그 기술의 진보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할 때 그 기술들은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미래에서 온 사람은 알고 있어야 하죠. 지금 시나리오를 쓰시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십시오. 2020년에 살고 있는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30년으로부터 과거로 돌아온 타임 트래블러 노바였습니다.